벌레가 단순한 기어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거대하고 치명적인 포식자라면 어떨까요? 독성이 있는 타란툴라 호크의 쏘임부터 땅속에서 기어다니는 갑옷을 입은 바퀴벌레까지 이 생물들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어떤 것은 나무를 물어뜯을 만큼 강한 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것은 단 한 번의 쏘임으로 먹이를 마비시킵니다. 이제 정말로 존재하는 가장 무섭고 경이로운 곤충 15마리를 만나볼 준비를 하세요. 즐겁게 시청하세요. 1. 거대 땅속 바퀴벌레. 거대 땅속 바퀴벌레. 거대 땅속 바퀴벌레 또는 리터버그로도 알려져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바퀴벌레입니다. 호주 북동부, 특히 퀸즐랜드가 원산지로 길이는 최대 8cm에 무게는 35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많은 바퀴벌레와 달리 날개가 없고 굴착을 위해 강한 갑옷 같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다리를 사용하여 모래 토양의 깊은 굴을 파고 때로는 1m 이상 깊이 파기도 합니다. 이 굴은 피신처와 집으로 사용됩니다. 야행성 곤충으로 마른 잎과 부패한 유기물을 먹고 영양 재활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바퀴벌레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으며 이는 같은 종류의 바퀴벌레 중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암컷 바퀴벌레는 알을 주머니에 담아 부화할 때까지 가지고 있으며 최대 30마리의 유충을 낳아 굴에서 성숙할 때까지 함께 지냅니다. 방어를 위해 복부의 구멍을 통해 공기를 강제로 내보내며 쉑쉑 소리를 내어 포식자를 겁줍니다. 큰 크기와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해롭지 않으며 집에 침입하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습니다. 다음은 팔 길이만큼의 날개를 가진 흰 마녀 나방을 만나보세요. 2. 타이사니아 아그리피나. 흰 마녀 나방. 과학적으로 타이사니아 아그리피나로 알려진 이 나방은 지구에서 가장 큰 나방 중 하나입니다. 날개 길이는 최대 30cm에 달하며 가장 큰 나방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령 나방 및 큰 회색 마녀라고도 불리며 흰 마녀라는 이름은 중세 과학자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잡기 어려웠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나방의 날개는 매력적이며 연한 흰색의 윗면은 복잡한 패턴으로 장식되어 있고 어두운 아랫면은 나무 껍질을 닮아 있어 훌륭한 위장을 제공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멕시코에 이르는 아메리카의 열대 지역이 원산지이며 때때로 미국 콜로라도 북부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곤충의 세계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크기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타란툴라 호크. 찬타란툴라 호크. 타란툴라 호크. 믿을 수 없는 사냥 기술과 눈에 띄는 외모로 알려진 지구에서 가장 두려운 말벌 중 하나입니다. 이 큰 말벌은 최대 6.5cm까지 자랄 수 있으며 타란툴라를 사냥하는 것으로 악명 높습니다. 유럽과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타란툴라 호크는 무자비한 포식자입니다. 푸른 검은색 몸체에 선명한 주황색 또는 녹슨색 날개는 그들의 강력한 쏘임에 대한 경고 역할을 합니다. 암컷 타란툴라 호크는 특히 위험합니다. 그녀는 길이가 12mm인 긴 침을 사용하여 곤충 세계에서 가장 아픈 쏘임 중 하나를 전달합니다. 사냥할 때 그녀는 타란툴라를 쏘아 마비시키고 굴로 끌고 갑니다. 거미의 알을 하나 낳고 굴을 봉인합니다. 유충은 거미를 먹고 중요한 장기를 피하여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몇 주 후 유충은 번데기로 변태하고 성체 말벌로 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성체 타란툴라 호크는 거미를 먹지 않습니다. 대신 밀크위드와 모기 같은 식물의 꽃꿀을 먹습니다. 수컷은 사냥을 하지 않고 번식기 동안 암컷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의 쏘임은 매우 아프지만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으며 몇 분 동안 지속됩니다. 그들의 크기와 아픈 쏘임은 보통 포식자를 멀리하게 하지만 로드러너는 그들을 감히 상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타란툴라 호크의 쏘임은 한때 하늘을 지배했던 선사시대 포식자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메가뉴라를 만나보세요. 새와 맞설 수 있을 만큼 거대한 잠자리입니다. 4. 메가뉴라. 메가뉴라는 선사시대의 잠자리로 약 3억 년 전 석탄기 후기에 살았던 곤충 중 진정한 거인이었습니다. 날개 길이는 최대 2.5피트에 달하며 존재했던 가장 큰 곤충 중 하나였습니다. 날카로운 턱과 가시가 있는 다리를 갖춘 이 거대한 포식자는 강력한 사냥꾼이었습니다. 메가뉴라의 화석은 180년에 프랑스에서 처음 발견되었으며 프랑스 고생물학자 샤를 브롱리아르가 185년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강력한 날개 덕분에 메가뉴라는 밀집하고 습한 공기를 통해 쉽게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의 잠자리처럼 빠르거나 민첩하지는 않았지만 느린 새처럼 날개 움직임은 그 시대의 산소가 풍부한 대기에 완벽하게 적합했습니다. 유충일 때 이미 숙련된 포식자로서
고대 습기 있는 지역에서 물고기와 수생 곤충을 사냥했습니다. 성체가 된 후 메간유라는 하늘을 날며 더 작은 곤충과 양서류, 개구리 등을 사냥했습니다. 큰 눈은 뛰어난 시력을 제공하며 가시가 있는 다리와 날카로운 턱은 먹이가 도망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오직 화석만 남아있지만 메간유라의 거대한 포식자로서의 유산은 계속 살아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경이로운 곤충, 퀸 알렉산드라의 새날개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크기만큼 경이롭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채널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은 이 쇼를 여러분을 위해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약속할게요. 어르트로플레우라. 어르트로플레우라는 고대의 거대하 천천히 기어가는 곤충으로 한때 지구를 돌아다녔습니다. 그 이름은 그리스어 어르론과 플레우라에서 유래하여 분절된 몸을 의미합니다. 154년에 고생물학자 헤르만 폰 마이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북미, 유럽, 영국 전역에서 60개 이상의 화석이 발견되어 그 거대한 크기가 드러났습니다. 아르트로플레우라는 최대 8.5피트 길이와 1.5피트 너비로 자라며 자동차보다 크고 평균 사람을 덮을 만큼 넓습니다. 세로로 일어설 경우 6.5피트 높이일 수도 있습니다. 무게는 약 110파운드이며 최소 30개의 분절로 이루어져 있고 각 분절은 뼈로 된 판으로 보호됩니다. 꼬리 끝은 사각형이며 성장하면서 외골격을 벗어버려 대부분의 화석을 구성하는 탈피각을 남깁니다. 다리의 수는 불확실하며 추정치는 32개에서 64개까지 다양합니다. 노선버랜드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외골격은 2.5피트 길이로 과학자들이 크기 추정을 정교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아르트로플레우라는 더듬이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시력이 제한적이었고 초식성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부는 포식자나 잡식성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확실히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6. 헤라클레스 나방. 헤라클레스 나방은 나방 세계의 거인으로 기록된 가장 큰 나방 중 하나입니다. 뉴기니와 호주 북부에서 발견되며 이 놀라운 곤충은 177년에 윌리엄 헨리 미스킨에 의해 처음 설명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 나방은 거대한 크기와 놀라운 외모로 유명하며 날개 길이는 최대 27cm에 달합니다. 날개 면적은 300제곱센티미터에 달해 호주에서 가장 큰 나방입니다. 날개는 황갈색의 흰색 무늬가 있으며 네 부분 모두 투명한 반점이 있습니다. 수컷과 암컷은 매우 비슷하게 보이지만 수컷은 더 길고 좁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나방의 유충도 인상적이며 최대 12cm까지 자라며 약 54g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들의 연한 파란색 또는 초록색 몸은 빨간 반점과 노란 가시로 장식되어 열대우림 서식지에서 두드러집니다. 성체 헤라클레스 나방의 특히 매력적인 점은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유충 단계에서 저장한 에너지만으로 생존합니다. 유충일 때 그들은 다양한 열대우림 나무의 잎을 먹으며 이 식단은 짧은 성체 생애 동안 그들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먹는 것이 아니라 번식입니다. 이 놀라운 생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인이 되어 음식 없이 살아가는 상상을 해보셨나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다른 놀라운 곤충 사실도 공유해주세요. 7. 퀸 알렉산드라의 새날개. 퀸 알렉산드라의 새날개. 나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비종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컷은 날개 길이가 9.8에서 11인치에 이르며 나비 세계의 진정한 거인입니다. 에드워드 제7세의 아내인 알렉산드라 여왕을 기리기 위해 이름 지어진 이 멋진 나비는 196년에 자연주의자 알버트 스튜어트 미크에 의해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의 열대우림이 원산지이며 불행히도 현재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이 나비의 서식지가 파푸아뉴기니의 파판데타 근처의 약 100제곱킬로미터의 작은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고 보고합니다. 오일팜 농장으로 인한 삼림 벌채와 150년대 람링턴 산의 분화가 그 서식지를 파괴했습니다. 암컷 퀸 알렉산드라의 새날개는 특히 인상적이며 크림색 몸체와 갈색 날개에 흰색 V자 무늬와 뒷날개에 밝은 노란색 띠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반면 수컷은 더 작고 날개 길이는 6.3에서 8인치 사이입니다. 그의 날개는 선명한 청록색으로 빛나며 검은 무늬로 장식되어 있어 각진 날개 끝과 날씬한 몸체로 암컷과 쉽게 구별됩니다. 거대 물벌레.
거대 물벌레는 물속에서 가장 두려운 포식자 중 하나입니다. 날카로운 바늘 같은 입으로 먹이에 독을 주입해 마비시킵니다. 이 벌레의 침은 희생자의 내부를 분해하는 효소로 가득 차 있어 액체로 만들어 먹습니다. 이러한 무서운 먹는 방법 덕분에 거대 물벌레는 다양한 작은 생물들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포식자의 물림이 아플 수 있어 발가락 물어뜯는 벌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자비한 사냥 능력에도 불구하고 거대 물벌레는 놀라운 양육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컷 물벌레는 뛰어난 아버지입니다. 짝을 유인하기 위해 수컷은 물속에서 복잡한 물결춤을 춥니다. 암컷이 감명을 받으면 그와 교미하고 그의 등에 알을 낳습니다. 수컷은 그 알을 몇 주 동안 등에 지고 다니며 충분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알을 물속으로 가져가며 복부 끝에 있는 스노클 같은 구조를 사용해 잠수 중에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제 물속을 떠나 변장을 잘하는 곤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대 말벌의 전술은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할지도 모릅니다. 고대 말벌, 엑스타토소마 티아라툼, 즉 가시잎 또는 거대한 가시 막대. 곤충은 동부 호주의 열대 우림에서 발견되는 변장의 달인입니다. 암컷은 최대 20cm까지 자라며 가시가 많은 스파이크로 보호되고 위장되어 있습니다. 더 작은 수컷은 긴 날개를 가지고 있어 짝을 찾거나 포식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암컷의 두드러진 스파이크는 없습니다. 위협을 받을 때 이 곤충은 전갈처럼 복부를 들어올리며 자세를 취합니다. 공격자를 겁주기 위해 달콤한 토피 같은 향기를 방출하며 클릭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수컷은 적을 놀라게 하기 위해 갑자기 날개를 펼칠 수 있습니다. 위장은 생존에 필수적이며 마른 잎이나 가지를 닮아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모방할 수 있습니다. 색상은 갈색에서 녹색, 노란색 또는 흰색까지 다양합니다. 유충은 개미를 닮아 포식자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가시잎 곤충은 성적 및 무성 생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암컷은 수컷 없이도 알을 낳을 수 있지만 모든 자손은 암컷입니다. 개미는 종종 알을 음식으로 착각해 둥지로 가져갑니다. 알은 무사히 남아있다가 나중에 부화합니다. 위협적인 말벌에서 이제 협력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붉은 드라이버 개미는 협동 작업으로 그들의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붉은 드라이버 개미는 인상적인 조정 및 팀워크로 알려진 매혹적인 종입니다. 길이는 약 반 인치로 이 큰 개미는 머리, 가슴, 복부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개미의 생존과 효율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붉은 드라이버 개미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강력한 턱으로 날카로운 가위처럼 작용합니다. 이 턱은 먹이를 잡고 둥지를 만들고 군집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컷과 암컷 붉은 드라이버 개미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컷은 통통한 날개가 있는 몸 때문에 소시지팔이라고 불리며 오직 짝짓기 위해 존재하고 곧 죽습니다. 반면 암컷 붉은 드라이버 개미는 날개가 없고 훨씬 강력하며 군집의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둥지를 짓고 음식을 찾고 어린 개미를 돌보는 일을 담당합니다. 사냥할 때 붉은 드라이버 개미는 뛰어난 조정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긴 열을 형성하고 정찰대가 남긴 향기 자취를 따라 먹이를 찾습니다. 함께 작업하여 그들은 더 큰 동물, 곤충에서 작은 포유류까지 압도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와 목표를 압도하는 능력 덕분에 그들은 곤충 세계에서 인상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효율성과 조직력은 자연의 진정한 경이로움입니다. 11차 거대 외타. 뉴질랜드는 가장 위협적인 곤충 중 하나인 거대 외타의 고향입니다. 이 거대한 생물들은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로 아노스토미다과에 속하며 주로 뉴질랜드의 외딴 섬에서 발견됩니다. 가장 큰 종인 쿡해협 거대 외타와 리틀 베리어 섬 거대 외타는 최대 70g까지 자라고 길이는 4인치가 넘습니다. 그들의 인상적인 크기에도 불구하고 주로 초식성이며 잎꽃, 과일을 먹습니다. 그들의 강한 턱은 씨앗 분산과 식물 성장 조절을 도와 생태계 유지에 기여합니다. 거대 외타는 강한 외골격과 강력한 뒷다리를 가지고 있어 방어를 합니다. 위협을 받을 때 그들은 빠른 발차기를 하거나 가시가 있는 다리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장 능력은 포식자로부터 도망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들의 행동에서 독특한 점은 짝짓기 의식으로 수컷은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 지저귀는 소리를 냅니다. 짝짓기 후 암컷은 최대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추운 계절에는 거대 외타는 혹독한 조건을 견디기 위해 신진대사를 느리게 조절합니다.
두려운 외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거대 외타의 인상적인 크기와 놀랍도록 온순한 본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큰 곤충이 이렇게 평화로울 것이라고 예상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여 더 많은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12점. 검치호랑이 긴뿔딱정벌레. 검치호랑이 긴뿔딱정벌레. 과학적으로 마크로돈티아 세르비코르니스로 알려진 이 곤충은 지구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입니다. 이 거인들은 그들의 거대한 턱 덕분에 즉시 알아볼 수 있으며 정말 두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록된 가장 큰 표본은 길이가 17.7cm에 달하며 전설적인 헤라클레스 딱정벌레를 초월합니다. 대부분의 생애 동안 이 딱정벌레는 유충 단계에 있으며 이 단계는 최대 연령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부패한 나무를 뚫고 지나가며 1m 이상, 길고 약 10cm 너비의 복잡한 갤러리를 만듭니다. 성체가 되면 그들의 성체 생애는 짧고 몇 개월밖에 지속되지 않으며 그들의 주요 목표는 번식입니다. 암컷은 죽거나 죽어가는 부드러운 나무의 껍질 아래에 알을 낳으며 유충이 부화하면서 이 사이클이 다시 시작됩니다. 남미의 열대우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기아나를 포함한 지역이 원산지인 이 딱정벌레는 그 지역 곤충 생태계의 매혹적인 일부분입니다. 그들의 위협적인 턱과 외모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이지 않으며 인간에게는 거의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력한 턱은 먹이 섭취, 방어, 그리고 다른 중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흥미로운 딱정벌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희귀한 막대 곤충 중 하나인 포바에티쿠스 차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파에티쿠스 차니, 포바에티쿠스 차니, 즉 찬의 메가스틱은 발견된 가장 크고 희귀한 막대 곤충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사바 밀림이 원산지로 이 곤충은 길이가 50cm를 넘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록된 가장 큰 표본은 56.7cm에 달하며 1989년 칼라몬트 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표본이 공식적으로 설명된 것은 2008년에 런던 자연사 박물관의 곤충학자 필립 브레그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포바이티쿠스 차니의 진정으로 놀라운 점은 그들의 놀라운 위장 능력입니다. 그들은 가지처럼 보여서 움직이지 않을 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위장은 포식자로부터 숨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곤충들이 방어를 위해 가시나 독을 의존하는 것과 달리 포바이티쿠스 차니의 주요 생존 전략은 환경에 녹아드는 능력입니다. 사실 그들의 외모는 주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으며 잎 근처에 사는 개체는 종종 잎 모양으로 발전합니다. 포바이티쿠스 차니는 저메인트넌스 급여자로 주로 아이비, 프리벳, 상추와 같은 식물을 먹습니다. 이는 곤충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되게 합니다. 그들의 거대한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동이나 습관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적습니다. 평범한 시각에서 숨는 능력은 자연에 믿을 수 없는 적응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14점. 아틀라스 딱정벌레. 아틀라스 딱정벌레는 지구에서 가장 큰 딱정벌레 중 하나입니다. 수컷은 최대 12cm까지 자라며 무게는 100g에 이르며 가장 무거운 곤충 중 하나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수컷의 큰 곡선 모양의 뿔로 암컷에게는 없습니다. 이 뿔은 영역, 짝, 우세를 위한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짝짓기 중에는 암컷을 들어 올리고 위치를 잡는 데 사용됩니다. 동남아시아의 열대우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보르네오가 원산지인 아틀라스 딱정벌레는 부패한 식물 물질이 있는 습한 환경에서 번창합니다. 유충으로서 그들은 썩은 나무와 유기물을 먹으며 생태계에서 영양을 재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성체 딱정벌레는 먹지 않으며 오직 번식에만 집중하므로 수명은 몇 주 또는 몇 개월에 불과합니다. 위협적인 외모에도 불구하고 아틀라스 딱정벌레는 위협을 받을 경우 쉑쉑 소리를 내고 강력한 턱으로 물어 방어합니다. 그들은 두려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는 해롭지 않으며 접촉을 피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변장의 대가인 거대한 가시막대 곤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15. 거대한 가시막대 곤충. 가시잎 또는 거대한 가시막대 곤충. 변장의 대가입니다. 동부 호주의 열대우림이 원산지로 마른 잎처럼 보여 포식자에게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훨씬 크며 최대 20cm까지 자라며 보호를 위해 가시가 많은 스파이크로 덮여 있습니다. 더 작은 수컷은 날개가 있어
위험을 피하거나 짝을 찾는 데 사용합니다. 위협을 받을 때 가시잎, 곤충은 전갈처럼 복부를 들어올리며 날카로운 가시로 자신을 방어합니다. 또한 클릭 소리와 함께 달콤한 토피 같은 향기를 방출하여 공격자를 겁줍니다. 위장은 그들의 주된 방어 수단입니다. 쉴 때 그들은 몸을 말아 죽은 잎이나 가지처럼 보이게 하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을 모방하여 부드럽게 흔들립니다. 개미를 닮은 유충도 그들의 외모로 보호받습니다. 가시잎, 곤충은 성적 및 무성 생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수컷이 없을 경우 암컷은 모두 암컷인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알은 종종 개미에 의해 음식으로 착각되어 둥지로 옮겨지며 무사히 남아있다가 나중에 부화합니다. 오늘의 비디오를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비디오를 클릭해보세요. 이 콘텐츠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제에 대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